오늘 여러분께 고풍스러운 주택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집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경인데요. 이런 조경과 어우러져서 저희의 집이 이렇게 또 멋지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넓고 높은 거실입니다. 높이가 3m 이상을 잡았고요. 그 자동차 썬팅으로 유명한 루마 썬팅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피팅도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유리가 뜨겁거든요, 여름에. 우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고풍스러운 주택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택을 소개할 때 이제 주택 앞에서 바로 하는데요. 오늘은 대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집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경인데요. 이 집의 조경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저희야 집을 만드는 회사지만은 이 집 앞에 조경부터 먼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서 한번 보시죠. 각종 나무들과 꽃들, 잔디에 진짜 잡초 하나 없는 것까지 건축주분의 보통 노력이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축주분이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원래는 이 집이 아예 벌판 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집이 헐어지고 이 조경들은 남은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경들, 지주목 꽃 하나하나가 나름 10년 이상의 역사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집을 새로 짓자마자 이렇게 조경이 나오긴 힘들고요. 이 조경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공과 시간, 노력들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런 조경과 어우러져서 저희의 집이 이렇게 또 멋지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1층 26평, 2층이 8평입니다. 그리고 위에 2층 데크가 한 6평 정도 되고요. 보시다시피 외장은 보노시마 세라믹 사이딩에 지붕은 스페니쉬 기아로 마감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베이지색의 약간 주황색 지붕, 요것은 이제 보통 이게 지중해풍 주택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색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클래식한 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던한 디자인을 할 것이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박공형 지붕에 클래식한 외장재, 그리고 안에는 이제 흰옥이라든지 목재, 우드, 루바를 쓰고 좀 이제 모던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약간 깍두기처럼 반듯한 집비에다가 금속재, 외장재를 많이 쓰고 그리고 안에도 약간 그레이라든지 무채색 계열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잡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클래식함과 모던함 그 두 가지를 최대한 융합을 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외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박공지붕이 고려되어 있으면서도 이쪽은 이제 모던하게 평지붕,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모던함처럼 여기 강화유리 난간과 스테인리스 핸드레일로 마감이 됐고요. 금속 자재와 목조 자재, 그 다음에 세라믹과 기와, 자재와 디자인, 색채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 나이 든 사람 취향도 아니고 너무 또 젊은 것도 아니고 약간 두 가지를 최대한 조화를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결과물이 됐고요. 안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지금 창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은 LS죠. LS 창을 적용했는데 이쪽 뷰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창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창과 그 다음에 큰 거실 장선이 있다 보니까 하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글루랩이라는 공학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긴 장선을 기동 없이 갈 경우에 목재로 지탱을 해야 되는데 뭐 철거주택, 빌딩 같은 경우에 H빔으로 쓴다면 충분히 되는데 목조 같은 경우는 처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공학재라는 것이 목재로 H빔을 만든 겁니다. 큰 하중도 기둥이나 받침 없이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지금 거실을 크게 주안점을 줬기 때문에요. 크고 높게, 높이도 3m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그 광활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현관문은 이제 캡스톤 코리아의 이제 화이버글라스 도어인데요. 화이버글라스 도어 같은 경우는 원목 도어와는 다르게 햇빛에 직접 노출되더라도 변형이라든지 변색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에 소대가 있는 좀 대형 모델로 적용을 했고요. 예, 현관 전실입니다. 편백나무 흰옥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닥 타일이 나름 저희가 비싼 타일인데 포쉐린 타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넓고 높은 거실입니다. 높이가 3m 이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학재를 써가지고서 긴 장선으로 하자, 처짐 없이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이 거실 위가 지금 2층 테라스 데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이진 못하거든요. 3m 이상으로 꽤 많이 높여가지고 여기를 좀 넓게 줬고요.
그리고 지금 서쪽 뷰가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 양쪽으로 큰 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딱 거실에 들어왔을 때 이 기역자로 된 이쪽 양쪽의 면의 그 채광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가 지금 색깔이 약간 지금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동차 썬팅으로 유명한 루마 썬팅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티팅도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유리가 뜨겁거든요, 여름에. 이 열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단열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 햇빛 찬란할 때는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빛깔들이 이쁘게 보입니다. 선글라스 꼈을 때 그 바깥 풍경들이 좀 또렷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과 맞은편으로 이제 저희 초창기에 저희 건축주님께서 이 색깔의 투톤 조합을 정해 주셔가지고 요거를 보고 저희 우도움의 많은 주택들이 요 두 가지 컬러의 컨셉으로 많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디귿자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삼연동 도어로 적용해가지고서 이제 다용도실도 두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이제 옆으로 동선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이 안쪽으로 세탁기라든지 잡다한 것들을 넣을 수 있게 했고요. 바닥은 이제 반은 건식, 반은 습식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물 쓸 수 있는 거 하시고, 이쪽에서는 이제 아예 세면기까지 하나 두셔가지고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거 쓴다든지, 이 뒤에 또 텃밭으로 나가는 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당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이제 벌크 가스통과 또 옆으로 공구 같은 것들, 도구 같은 것들이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이제 조그만 창고가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데크 위에다가 평상도 조그맣게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일 깎아 먹고 이쪽에 경치를 바라볼 수 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집안을 또 보시면은 이 그림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또 보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쪽 이제 복도 저쪽도 이 그림을 위해서 조명을 아예 이렇게 또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림을 그리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핸드레일, 프로젝트 등, 할로겐 등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갤러리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 꾸며놨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이쪽으로 햇살 비치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게 기둥이 없는 코너창을 적용을 했습니다. 코너창이다 보니까 이제 단층 유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삼중 로이 아르곤가스 들어간 걸로 두꺼운 유리로 써가지고서 단열도를 최대한 잡았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을 만들어서 사모님만의 공간으로 옷까지도 수납을 하고 또 화장대도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드레스룸에 보통 이 미서기 문을 들어가는데요. 요 갤러리 도어라고 이렇게 약간 이제 환기도 되는 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미서기 문에 대해서 약간의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이제 기능적으로도 좋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좀 이쁘죠. 그래서 많이들 선호들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도 지금 모던함과 클래식함, 나무와 회색의 느낌의 조화고요. 이 안쪽으로 이제 대리석 느낌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부장도, 여기 그 거울장도 다 목재로 된 것들을 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계단실 안쪽으로 이렇게 창고도 하나 만들어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로 스위치라고 저희가 또 만들거든요. 요즘에 이제 대형 주택들을 많이 하는데 위아래에서 이제 끄고 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끄고 키고, 요 똑같은 게 이제 위에서도 같이 적용되고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아까 그림 그리시는 사모님의 이제 회화 작품들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2층 거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측하면 이제 다락방이고요. 이쪽으로가 이제 데크로 나가는 문인데, 여기 다락방이 있고 원래 여기가 2층 테라스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거실을 굉장히 높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테라스 바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차 높이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사모님께서는 2층에 이 싱크대를 꼭 좀 뒀으면 싶다. 2층 테라스에서 요리 같은 거 하면서 이것도 꼭 활용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시고, 월드 설계는 여기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고민들 하다가 결국은 안방 쪽 앞쪽으로도 데크를 놔서 문 공간과 이 단차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보시죠. 원래 여기가 그냥 지붕이었거든요. 지붕이고 저쪽만 데크였는데, 여기서 이제 데크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계단을 일로 두다 보니까 실내에서 계단 공간을 잡아먹을 것이 이 밖에서 계단 공간을 쓸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2층 거실을 넓게 쓸 수 있게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녀분들이 여름에 이제 텐트 치고 수영장 만들고 주로 놀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테라스입니다. 이 파라솔도 놨고 요 안쪽으로도 이제 뭐 전동 어닝도 같이 놨고요. 그리고 밤에 여기 보시면은 강화 유리 핸드레일에다가 태양광 등을 달았는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은 이게 하나 쫙 켜지면서 이쪽 동네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처럼 굉장히 밝은 빛을 주고 있는 집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 방도 그 자녀분들이나 뭐 아이들 왔을 때, 손님들 왔을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3평 남짓의 이제 붙박이장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2층 욕실을 만들었고요. 타일은 베이지색 무광톤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2층에서 이제 뭐 손님들이나 가족분들 생활하면서 잠깐 1층까지 안 내려오고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주안주물도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아이들 책도 있는데 아이들이 놀고 이 또 2층 데크를 볼 수 있게끔 창도 이렇게 널찍하게 놨어요. 그래서 데크에서도 노는 모습을 이 다락방 안에서도 같이 볼 수 있고 문 열고 소통할 수도 있게 이렇게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납장을 이렇게 지금 짜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목수가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구용 소재가 아니라 저희가 주택 집성제 판으로 이렇게 짜가지고서 만들어서 약간 투박한 맛은 있는데 사모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구 업체에서 쓰는 그런 깔끔한 것보다 이런 걸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가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가 아니고 또 가구용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집성제로 뒀을 때 이제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창이 크다 보니까 햇빛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나무들이 약간씩 틀어지면서 약간 벌어지는 변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구용 자재로 만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건축주분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그랜드 피아노면 이 터치감이 되는데 이게 디지털이어서 어렵게 또 건축주님을 모시고 간단히 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주님과는 처음부터 건축주와 이제 시공사로 만난 게 아니라 약간 좀 독특하게 만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 집을 구했을 때는 여기가 이동식 주택이었어요. 집을 짓게 되면은 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철거 과정에서 이제 사장님하고 알게 됐죠.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얘기하는 과정에 굉장히 집을 지어도 좋겠다라는 신뢰감이 있어서 사장님하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농막을 이제 어떻게 없애는 거를 저희한테 의뢰하셨는데 그 농막을 이제 철거하면서 여기다 집을 지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주안점을 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이동식 주택으로 있을 때는 세컨하우스였잖아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왔고 살다 보니까 농촌 풍경이라든가 자연의 모습이 살면 살수록 더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보고 싶다. 가족이라든가 친구분들이 놀러 왔을 때 또 한잔 하다 보면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데 이동식 주택으로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사장님 또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었죠. 이 집을 지을 때 저는 집에 잠을 자는 공간보다는 소통하는 공간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엌하고 거실을 건평수에 비해서 좀 많이 잡았고 2층에 그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하고 테라스를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두었죠. 집을 짓고 나니까 이제 집이 활용도라든지 그 느낌, 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예. 사장님도 이 집을 지을 때 저하고의 관계가 좋았지만 여기 오는 손님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좋은 시간도 갖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누면서 돈독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 첫 만남이라고 했던 그 농막을 사러 왔는데 그 농막 안에서 콩나물밥을 해주셨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뭐 농막 사는 것보다도 그 밥이 맛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집을 짓고 나서 처음 집들이를 저희 가족을 초대해 주신다고 또 하셔가지고 이 현장을 공사하면서
저는 이 집보다도 이게 얻어먹은 음식들에 대한 기억들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우돔에게 이제 집 짓는 예비 건축주분들께 한마디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을 지으실 때 이렇게 뭐 그 부지도 생각하시고 뭐 향도 보시고 다 그렇지만 집을 제대로 지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의견도 반영되고 저렴하게 해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거든요. 집은 좀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제가 집을 지었지만 믿고 하셔도 선택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찍까지 우돔 이제 사모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전원생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